그걸 주소지 기준, 원천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을 하시겠죠? 이 서울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데 서울 회사로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서울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은 부동산의 본질적인 부분,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키 팩터는 인구와 일자리 두 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째예요.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 중입니다. 서울 인구수는 훨씬 더 예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92년 자료부터 가져와 봤는데 중간중간 살짝씩 반등을 하는 구간도 있기는 하지만 원웨이로다가 감소 중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분석할 때는 서울만 분석해서는 안 돼요.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전체를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철 노선도 보이시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 인구 변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 94년도와 비교했을 때 143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서울 인구 10% 이상이 감소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이분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가신 거죠? 이제 경기도와 인천 그래프를 그 위에 얹어놔 볼게요. 경기도 인구 증가, 이거 진짜 직접 그려놓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30년간 62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인천도 소소하긴 하지만 82만 명이 증가를 했네요. 서울을 수도권이라는 개념으로 확정을 하면 인구가 30년간 566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30년 너무 길다고요? 그러면 최근 10년만 한번 볼게요. 그 기간 안에 인구 변곡점도 있고 딱 좋네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5년간 전국 인구가 63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같은 기간에 인구가 증가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 수도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여요. 물론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분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수도권에는 도대체 왜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걸까요? 평균 연봉을 지도로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서울이 높기는 한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데도 좀 빨간 데가 있어요. 세종시도 높고 그리고 울산이 의외로 서울보다 더 높네요. 그러면 다들 울산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차이가 있죠, 당연히. 울산 인구는 110만 명밖에 안 되고 근로자 수는 4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세종과 대전을 합쳐도 인구는 183만 명밖에 안 되고 근로자 수는 75만 명. 근데 수도권은 인구가 2,600만 명에 근로자 수가 1,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평균 연봉도 수도권이 결코 낮지 않은데 일자리 수 자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거를 개념을 좀 바꿔서 연봉 총액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근로자 수와 평균 연봉을 곱해봤습니다. 지도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대전, 세종이니 울산이니 해봤자 창출 가능한 생산력 자체가 아예 스케일이 달라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인구 비율이 51%인 거에 비해서 연봉 총액 비율이 62%로 훨씬 높죠. 그만큼 일자리의 양과 질이 지방에 비해서 수도권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네 어쩌네 해도 정작 수도권에는 사람이 줄어들 리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만 따로 뽑아내봤어요. 서울 인구 9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연봉 총액으로 보면은 무려 33%나 차지를 해요.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얼마나 많이 쏠려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시죠? 서울이 수도권 중에서도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출근하는데 오래 걸리시겠죠? 서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37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무려 71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이 이 정도면 누군가는 또 2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겠죠. 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 이거 완전히 헬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반대로 예전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출근길이 편도로 1시간 40분 걸렸었거든요. 이러면 내 삶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광역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거를 겪으셔야 돼요. 이 붐비는 곳은 한 번에 타지도 못하고 이 두세 대 보내야 겨우 타고 그럽니다. 이미 출근하기 전부터 녹초가 다 되어 버리는 거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뭐 책을 보거나 뭐 이런 거 하지도 못합니다. 핸드폰도 못 꺼낼 정도예요. 서울 3대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출근 소요 시간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파란색일수록 금방 출근하고 빨간색일수록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네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이죠. 근데 막 인천, 경기도 이런 먼 데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이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많다는 지역은 다 서울 한가운데에 있어서 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서울에 뭐 일자리가 많다고 해도 뭐 얼마나 많길래? 자, 그 부분 통계 검증 들어갑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 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회사 다니는 분들 매년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이 회사에서 원천징수라는 걸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집 주소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하나는 회사 주소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주소지 기준, 원천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을 하시겠죠? 서울에 집 주소가 있는 사람은 408만 명인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628만 명이나 됩니다. 이상하죠? 도대체 이 220만 명 어디서 오고 계신 거죠? 도대체 어디서 출퇴근하고 계신 거야? 어디서 오긴요? 경기도랑 인천에서 오지. 경기도가 집 주소인 분들이 596만 명인데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493만 명밖에 안 돼요. 무려 103만 명이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오고 계십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에서도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 중이십니다. 물론 이 통계 방식에도 약간의 허점이 있기는 해요. 서울이 본사고 지방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 그중에 극히 일부는 원천지가 서울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사들은 본사 위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직장인의 수를 연도별로 비교를 해볼게요. 타 지역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기는커녕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더더욱 크게 상승 중입니다. 매년 5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광역버스 타고 서울로 오고 계신 분이 매년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서울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그건 서울에 집 주소가 있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고 서울 회사로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 당연히 많으니까 이 서울로 출근하시는 사람들도 당연히 서울에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로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의 이점으로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상승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기도로 이주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거리로 출퇴근을 하시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서울의 잠재적 수요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서울 가격이 떨어져도 이사 오려는 경기도 사람들 정말 넘쳐나겠죠? 서울 집값은 이렇게 두터운 잠재적 수요로 인해서 하방이 매우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산을 어디다 키핑을 해놔야 될까요? 꼭 서울 집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 중에서도 가장 큰 집. 만약 그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사야 될까요?
서울집 좋은 거 누가 몰라서 안 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서울 집값이 좀 비쌉니까? 하지만 몰라서 안 사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못 산다고 해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거 엉뚱한 거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고 그런 분들이 자산 운영의 방향성을 수립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